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국지성 폭우죠. 어떻게 보면은 110년 만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서울에서 2011년에 우면산 사태라 그랬죠. 그때도 강남역이 침수가 돼서 침수차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10,000대가 넘게 발생을 하면서 수입차가 수천 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강남역이 침수가 되면서 강남 서초 쪽이 수입차가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침수차 자체가 13,000대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이 계속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3,000대에서 4,000대의 수입차가 물에 잠겨서 손해율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이 비용 자체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아직도 이 지방의 국지성 폭우가 지역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가을에는 태풍이 한두 개 정도 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침수차의 대수는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침수차는 5,000대에서 10,000대 정도입니다. 또 그 이하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해가 20,000대가 넘어가는 한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이 국지성 폭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 또 태풍이 한두 개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하게 되면은 예년과 없던 한 20,000대 수준의 침수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수입차, 고가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손해율이 증가를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부담감도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보험료가 상승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의 기조를 보게 되면은 보험료가 인하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일명 가짜 환자, 나이론 환자라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법을 개정을 해서 강화시킨 부분들이 앞으로는 입원을 하게 되면은 4주마다 진단서를 재발급해서 제출해서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짜 환자를 걸러주는 효과, 이게 이제 이 보험료를 실제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강남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수입차가 3,000대 이상 고가 브랜드가 침수가 되면서 여기에 지급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000억 원이 훨씬 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 따라서 인하폭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도리어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인상 요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간 부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 침수차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전선 처리가 돼서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상을 받는 차종은 자차 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가 70%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수된 10대 중에 7대만 혜택을 받고 3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차를 가입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이게 피해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놨다든지, 또 썬루프를 열어놔서 비가 들어와서 침수가 됐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단속하는 지역, 또 금지구역에 들어가서 주정차를 했을 때는 확인이 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지만은요, 요새 강가 주변에다가 이 넓은 땅을 이용을 해서 강변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 주차했을 때 혹시 침수가 돼서 등장을 하게 되면은요, 피해 보상을 일부분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낮은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운전자가 미리부터 인지를 하고 높은 데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실제로 일부분만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 완전히 보상받는 차는 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30% 같은 경우가 침수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폐차시키지 않고 이거를 매각을 하거든요. 침수한지 알면서도 업자한테 넘기게 되면은 이게 중고차 업자에게 넘어가면서 한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시장에 침수 중고차가 증가를 하면서 2차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소비자가 침수차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부가 좀 더
이 세밀하게 이 설계를 해서 걸러줘야 되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서니까 좀 더 카이스토리 같은 보험 사고 이력 정보를 면밀하게 기록을 해서 이 침수차의 꼬리표가 차를 폐차할 때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자차가 아닌 차가 시장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선 시장에서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들어올 때 어떤 벌칙 조항이라든지 강력하게 수식 관리 감독을 통해서 걸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침수차가 본격 시장에 등장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일선에서의 소비자의 어떤 이 중고차를 보는 시각, 또 배울 건 배워서 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업계 자체도 자정 기능이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 중고차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거래, 개인의 거래는 피해야 됩니다. 혹시 피해를 받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고소 고발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개인 당사자 거래는 위장 딜러들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의 약 40%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60%는 이 기업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중고차 단지에는 업체 소속으로 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품질 보증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과 더불어서 한 달 2,000km 의무 보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는 침수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러 갔을 때는 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유연성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띠를 끝까지 당겨보게 되면 끝부분에 예를 들어서 물이 젖어 있던 자국이 있다든지 마른 자국, 물자국이 생긴다는 거죠. 또 흙이나 흙탕물이 마른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풀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묻어 있으면 침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도어에 트림을 뜯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시가잭을 열어본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에어 필터 있죠. 그 에어컨 필터 같은 거를 뜯어보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 흙먼지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문제가 있는 거고, 엔진의 하체라든지 또는 실내의 어떤 시트 밑바닥, 트렁크 뒷도 밑바닥이라든지 시트 같은 것들을 들춰보게 되면은 또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공구 자체가 녹슬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는 꼭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침수가 된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이후에 시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또 직접 운전도 해보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침수차 경계가 이번에 발생을 했다는 거, 특히 침수차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고가 수입차도 워낙 많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